그러면 이번에는 조국 장관, 네. 전 장관이죠. 네네. 조국 전 장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네. 조국이 네. 조족지혈로 썼다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조족지혈하면 세 발이 핍니다만은 조국 가족의 피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 썼다는 조국의 시간을 출간하면서 네. 어떻게 보면 무덤 속에서 삐져나온 뭐 진정권 전 교수는 좀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요. 그렇게 조국이 삐져나오면서 민주당은 늪,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어제 송영길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 친문들이 그냥 부글부글 끓는 모양이에요. 그렇죠. 그래가지고 하긴 송영길 사과는 어떻게 봤습니까? 제가 볼 때는 이게 반쪽 사과인지 국민 염장지르는 사과인지 뭐 그런 정도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친문들은 지금 난리 법석 아닙니까? 그 사과도 아니죠. 사과도 아니에요. 겉으로만 이제 껍데기 사과죠. 껍데기 사과. 네, 사과하려면은 사과에 네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. 미안하다는 잘못 인정. 그리고 오는 잘못은 내 책임이다. 책임 인정.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. 재발 방지 약속. 네 번째는 어떻게 앞으로 내가 바뀌겠다. 보상 약속. 이게 네 개잖아요. 아니 가톨릭에서도 고해성사가 원래 네 개잖아요. 예? 그 성찰, 통회, 고백, 보속 네 가지 담겼는데 그것부터 인정을 안 한 거예요. 이게 사과가 아닙니다. 그냥 사과는 말로는 사과하면서 호주머니에 손 넣고 다리 흔들면서 눈치 겠다는 거예요. 아니 제일 대표적인 게 윤석열 수사는 제대로 돼야 된다. 아니 왜 윤석열을 아니 거기다가 자기 조국 얘기하는데 왜 윤석열 장모 얘기는 왜 해요? 그러니까 예. 자기가 잘못한 거 해야 되는데 만약에 윤영거리가 사과를 하는데 고영신 박사도 별로 안 좋은 사람이니까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.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아니 왜 나무 얘기를 하냐고. 그러니까 조국 사과가 사과는 조국 사과만 하면 되는 그렇죠. 것이지. 또 두 번째 문장 사과 중에 법에 저촉이 되지 않더라도 그 청년에게 좌절과 실망을 줬다. 왜 법에 저촉이 안 돼요? 홍경심 감옥 간 게 그거잖아요. 조국도 지금 혐의점이 법원에서 인정되고 있잖아요. 세 번째 대리 사과라는 거죠. 조국은 오히려 책 잘 팔린다고 10만 권 돌파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. 근데 송영길은 또 말로 사과하고 있어요. 대리 사과. 이게 사과가 뭐겠습니까?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국 수사가 가오겠다. 조국도 그러잖아요. 검찰 칼질에 도륙당한 집안의 가장이다. 이렇게 하는데 조국 수사요.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. 검찰이. 왜 그때 압수수색도 굉장히 늦게 했어요. 눈치 보면서. 그리고 그 금융계좌 추적, 계좌 추적 그것도 안 했어요.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휴대폰 압수 이것도 안 했어요. 그러고 나서 무슨 수사를 가오가게 했다는 거예요. 제가 보니까 설렁설렁 처삼촌 벌초하듯이 한 수사가 나온 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. 그리고 또 조국이가 자기 가족들도 피해 당했다는데 비슷한 게 저 숙명여고 교감 답안지 빼돌린 거 있잖아요. 그거 얼마나 형 남았는지 아세요? 3년 당했죠. 그렇죠. 그 숙명여고 교감은 징역 3년, 쌍둥이 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입니다. 근데 조국 딸 조민이 지금 인턴 레지던트 잘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. 학교도 졸업 다 하고 의사에 됐어요. 근데 무슨 가혹하게 해요. 너무 수사를 안 한 거죠. 저는 차기 정부 들어와서 특검해서 조국 다시 빨가벗겨야 된다고 봅니다.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? 본인은 검찰과 언론 그리고 보수 야당이 자신을 조리 돌림하고 멍석말이를 했다. 그래갖고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멍석말이 할 짓을 했잖아요. 할 짓을 해놓고 멍석말이 했는데 뭐 얼굴에 뭐 상처 하나 있나요? 너무 멀쩡하죠. 잘 먹고 잘 살죠. 지금도 서울대학에서 월급 받고 있을걸요. 이번에도 책 인쇄가 몇 억이 받아요.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책을 내는 건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 변명을 하기 위해서 낸 거라고 하는데 집권당 당대표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과를 그것도 뭐 반쪽 사과든 어쨌든 사과를 하는 상황에서
뭐 거기다가 연계해갖고 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면피용으로 발언을 했습니다만 내 책이 10만 부 나갔습니다. 지금 인쇄기가 뭐 계속 돌고 있고 종이가 부족할 정도. 이게 무슨 소리예요?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쳐도 되는 거예요? 정말 뻔뻔스럽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10만 부 팔렸으면 지금 2억 원 번 것 아닙니까? 뭐 그냥 단순하게 2천 원 그렇죠. 인쇄를 생각하더라도 그 돈 버는 게 그렇게 좋나? 그러니까 민주당은 결국 조국을 끊어내지 못해가지고 결국 저렇게 이 내리막길을 달리는 거 아니냐. 내년 선거, 대통령 선거도 조국 끊어내지 않으면, 조국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국민들이, 특히 젊은이들, 중도층 인사들이 볼 때는 저 당은 불공정한 당이다. 예? 그리고 조국 관련된 게 얼마나 많아요. 유재수, 감찰 무마건, 울산시장 개입건, 뭐 여러 가지 그 많잖아요. 그런 수사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. 그런 의미에서 선거는 조국 때문에 해보나 마나다.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송영길은 오늘 네. 이제 조국은 조국의 길을 가고 우리는 당은 당의 길을 가자. 그러니까 조국은 오늘부로 더 이상 민주당과의 관계를 끊자. 손절매하겠다.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책을 내는 걸 보면은 그래갖고 그걸 엄청나게 지금 선전을 하고 있고 본인도 10만 부다 이제 뭐 몇십만 부 나갈 것이다. 서초동에 나왔던 그 조국 촛불 집회 했던 사람 100만이라고 하니까 뭐 100만 부가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쪽이 이제 한 30만 된다고 봐요. 그 2, 30만이 지금 떠들고 있는 거 그렇죠. 아닙니까? 당을 끌고 가고 청와대를 흔들흔들 하는 거 책도 아닙니까? 사고 뭐 문자 포탄도 하고. 그래서 조국이 민주당 경선에도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다.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자기 세를 이번에 과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얼핏 들어요. 저는 뭐 상당히 그 일리가 있다고 봐요.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기가 다시 부활해야겠다. 그렇죠. 자기들은 이제 이긴다고 생각할 것 그렇죠. 아닙니까? 누군가를 내가 밀면은 그 힘을 지금 이 책을 사는 이 기세로 그렇죠. 그 사람들을 결집해가지고 그렇죠. 내가 이재명을 밀겠다. 아니면 지금 벌써 추미애는 마치 조국이하고 한 싹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. 추미애를 밀겠다든가 하면 경선판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그렇죠. 아닙니까? 저는 뭐 조국이 책 낸 목적은 두 가지라고 봐요.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실상 대권 도전 선언. 그걸 회방 놓겠다는 거죠. 그렇죠. 조국이라는 바람으로 맞바람을 놔서 윤석열 바람을 하여튼 멈추게 하겠다. 이거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죠. 자기가 대통령 채권자잖아요. 문재인이가 얘기했잖아요. 신년 기자회견 작년에 조국한테 마음의 빚이 있다. 빚이 문재인이가 채무자고 조국은 채권자예요. 내가 빚을 받겠다 이거죠.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재기, 이번에 책 팔리는 거나 그러니까. 이런 걸 봐서 정치적인. 내가 국민 지지 이렇게 받는 사람이야. 그러니까 저는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대권 도전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를 옹립해서 또 세력을 모을 수도 있죠. 지금 뭐 민주당의 다수는 친문이잖아요. 문빠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, 재기 뭐 이거를 마련하기 위한 보석이다 이렇게 봅니다. 아니 2, 30만만 이 책을 사가고 그 사람을 그렇죠. 동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. 전당대회를 차고할 수 있죠. 그렇죠. 조국이 누구 줄을 서느냐. 거기다가 또 나를 밟고 가라 그랬더라고요. 그게 원래 전두환이가 한 이야기입니다. 노태우한테 그러니까 나를 밟고 가라 전두환이가. 조국은 서울대 교수 치고는 공부를 참 안 했거든요. 머리가 그렇게 아주 해박한 사람은 아닌데 중학생들이 쓰는 멋진 말 이런 거는 조금 몇 개 외웠어요. 그래서 나를 밟고 가라. 이런 얘기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근데 그런 말은 어디서 배워가지고 무덤에 침을 뱉어라든지 이런 말 몇 가지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밟고 가면은 자기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더 떠들잖아요. 오히려 지가 송영길을 밟고 있는 형석이죠. 그 또 쓴 말 중에 하나가 가족의 피로 쓴 글이라는 거 아닙니까? 이것도 중국의 로신이 얘기를 오래전에 했다네요. 로신이 잉크로 쓴 거짓말은 피로 쓴 진실을 이길 수 없다. 그래서 거기서 딱 또 따온 것 같아요. 여기저기 하여튼 뺏기는 데는 능수능란한데 옛날에도 왜 뭐 민주당 그 혁신위원 할 때 육참 골다는 말을 했잖아요.
상대방 뭐 내 뼈를 끊기 위해서 내 허벅지 살을 잘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어서 멋진 말 몇 마디 내어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정말 가족이 피는 무슨 가족이 피예요. 가족이 뻔뻔한 짓 한 거죠. 서류 위조해서 대학 가고 그 서류 가짜로 만들고 또 공직자로서 또 그 사모펀드라든지 해서는 안 될 이런 짓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유재수 감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에 개입하고 네. 이건 누가 봐도 파렴치인데 그거를 검찰이 가족을 핍박하고 가혹하게 집안을 도르겠다. 제가 보기에 중학생도 저런 거 유치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. 예, 중학생들도 화를 내는 수준이에요. 예.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아주 영리하기 때문에 딱 거리를 좀 예. 두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이 책에 대해서도 진중권 전 교수가 아주 자기 칼럼에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더라고. 예. 뭐 책 내용을 읽어보니까 본인이 SNS, 페이스북에 쓴 그러고 친구들 격려해준 그 격려사, 네. 관변 언론 기사 그거 오래가지고 복사해갖고 붙인 것에 불과하고 힘 전혀 안 들어가, 경비 하나 안 들어간 책이다. 네. 그런데 이 책 가지고 지금 돈벌이 책장 사고 있다. 책장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고 어느 또 칼럼니스트도 돈벌이에 나선 이렇게 조국과 또 한길사 이걸 좀 비판을 했더라고요. 저런 책을 또 열광적으로 사고 이런 분들도 한 나라에 산다는 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됩니다. 그래서 저도 또 지금 이렇게 시사평론을 하니까 네. 조국 책을 하나 사서 좀 봐야 하나 하면서도 에이 조국 책은 안 사겠다. 그런 또 마음이 들어서 아직 안 사고 있는데 네, 저도 샀습니까? 아니 저도 뭐 그런데 돈 쓰려면은 저는 저 아프리카 구호기금 네. 이런데 제가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오히려 돈을 더 좀 보내겠습니다. 네, 이런 돈은 엉뚱한 사람 배불려주는 돈이죠. 특히 한길사 이런 데서는 책 장사하려고 벌써 10만 권이 팔렸니 뭐니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. 그냥 막 보도로 막 거품을 일으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충동 구매가 막 나서게 저렇게 책 장사하는데 저도 뭐 줄 설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. 어느 그 칼럼니스트가 보니까 지금 일종의 변형된 사재기를 하고 있다. 그렇죠. 뭐 그렇게 네. 얘기를 어디 하고 있더라고요. 뭐 경기도 어디 물류 창고로 예, 책을 배달시킨다는 거 아니에요? 그게 이제 예. 변형된 사재기라는 거 그것도 아닙니까? 그러면 이제 예약 그 지수가 올라가거든요. 예. 그럼 베스트셀러 요새 책 안 팔려요. 예. 요새 책이 뭐 웬만한 거 1000권 팔리기도 힘듭니다. 요새 코로나 이후에 책 장사가 안 돼요. 근데 저렇게 문파들이 하면은 1위가 올라가면 또 그 돈 갖고 또 신문에 또 광고 내고 SNS에 떠들고 하면 또 뭐가 불났어? 세상 제일 재밌는 게 불구경이잖아요. 그러니까 저런 거는 어떻게 보면 변형된 사재기고 출판사의 교묘한 상술 거기다가 조국의 그 이기심 뭐 이런 게 복합적으로 섞여가지고 저런 이상한 현상이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아까 정치 어떤 영향력 그런 네.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청와대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친문 세력을 앞으로 띄우기 위해서 미리 이런 세를 점검해 보는 것 아닌가.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과의 어떤 정치적 인자 협상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박근혜하고 그때 선거에 앞서서 그렇죠. 정치적 어떤 그렇죠. 협상을 통해서 타결을 지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서로 민의는 하지 않은 그렇죠. 쪽으로. 근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이번에 조국을 통해서 그 책을 통해서 한번 쫙 세를 모으고 그렇죠. 또 점검해보는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어서 그렇죠. 네. 청와대하고 모종의 미래학설 뭐 이런 뭐 그럴 가능성도 얘기까지도 저는 상당히 흘러나오더라고요. 있습니다. 예, 지금 뭐 레임덕에 들어간 문재인으로서는 자기 힘을 좀 과시하고 이런 네. 생각이 있고 또 조국도 또 뭐 이제 몰락의 길을 가느냐 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법정 구속될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런 점에서 뭔가는 좀 해야 되고 또 조국이가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잖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인쇄에서 감옥 가서도 돈 세는 재미로 또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. 전에 코링크 B라든가 네. 이런 걸 활용해서 뭐 이렇게 갖고 그 정경심 네. 그 카톡인가 뭐 문자 보낸 거 보면 몇 천만 원 벌었다는 그렇죠. 게 뭐 큰 수익을 냈네 뭐 이렇게 큰일 하면서 했다고 그냥. 예, 한 거 보면은 조국도
상당히 돈에 대해서는 민감한 것 그럼요. 같아요. 예. 어쨌든 뭐 조국의 시간 이것 때문에 조국이 사실은 지금은 사라져야 할 시간인데 네. 오히려 스멀스멀 이렇게 일어나면서 민주당과 경우에 따라서는 문재인 정권 말기까지도 덮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예감이 저는 얼핏 들더라고요. 그렇죠. 예. 예. 영화 에일리언인가요? 예. 그 외계 뭐 이런 독버섯 같이 자꾸 나오고 커지고 그러잖아요. 그 박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민주당이 청와대가 정말 과거하고 끊겠다는 확실한 단호한 결심, 이걸 갖고 조국에 몰고 온 그 부패라든지 그 기득권 수호라든지 이런 걸 끊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업혀가서 또 흥행을 하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어떤 채찍을 들까 저는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. 기왕에 송영길 대표가 나름대로 홀로서기랄까 네. 또 민주당의 쇄신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 한다면은 조국은 물론이고 네. 문재인에 대해서도 확실하니 그렇죠. 선을 긋는 그렇죠. 손절매를 하는 그런 뭐 혁신적인 바람을 일으키지 않아 가지고는 민주당이 살아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어렵다고 생각도 봐야죠. 듭니다. 예, 기존의 그 문바들에 둘러싸인 민주당 벽을 하나도 못 넘고 있잖아요. 이번에 조국 사과도 뭐 하나만한 사과가 됐고 지금 뭐 부동산 대책 새로 내온다고 하더니 뭐 서로 바뀐 게 없잖아요. 예. 예, 새로운 게 뭐 발상의 전환, 뭐 국민들의 요구사항 이게 없이 그냥 친문 뜻에 따라서 표류하고 있잖아요. 이러면은 저는 송영길의 자리는 거의 없고 머지않아서 저는 자칫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서 송영길은 허수아비 대표가 될 가능성도 좀 조심스럽게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. 아무튼 뭐 문재인 정권의 정권 교체를 바라는 네.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라든가 우리 시청자들 네.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 네. 그리고 청와대가 이대로 가기를 바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죠. 예, 이대로가 좋은 네. 것 같아요. 네, 네. 너무 또 쇄신해보고 네. 이러면은 아유 또 정권이 또 계속될 가능성이 그렇죠.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그냥 이 조국 바람 속에 조국 수렁에 빠져가지고 그대로 가기를 기대를 할 수밖에 없네요.